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역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봉화군이 의료와 문화 혜택은 물론 군정 참여에서도 소외된 농촌과 상간벽지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연말까지 관내 157개 행정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질문이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질문이 넘치는 교실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40여일 앞두고 경주에 상주하며 현장 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장 도지사실 현방식을 열고 막바지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안동시가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례를 2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평평해야 할 마룻바닥은 엉망으로 부서져 있고 문은 열지 않아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곳곳의 벽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조선 후기 남응원 등 4명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봉암서원, 안동시가 지정한 시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안동시 지정 문화유산은 소유주와 시가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도지정,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안동시는 2006년 비지정 문화재 관리조례까지 제정해 지역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암서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년간 보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문화유산이 많은 경주시는 비지정 문화재 전담팀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비지정 문화재 목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주의 요청 시 문화재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과 예산을 갖춘 안동시가 그나마 체계적인 편인 겁니다. 전문가는 비지정 문화재가 관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봉암서원과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화유산 보수 비용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주가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큼은 자부담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주는 방법이 그래도 절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안동에서는 광흥사 응진전이 경북 도지정 문화유산에서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양식을 이어받아 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의 흐름을 잘 보여줘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또 음식 고서인 수은잡방과 음식 디미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 잘 보존한 문화유산들이 국가적,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시와 지역사회가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요즘 농촌은 60대가 청장년층으로 여겨질 만큼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런 지역 대부분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령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농촌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사례를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 대도시는 물론 읍내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현장입니다. 목표 혈압보다 한 10 정도 높아요. 10.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근데 좀 식사 잘하시고 이제 안 뛰어오고 뭐 커피 안 드시고 하면 충분히 조절되는 수치라서. 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까지 마치 종합병원을 방불케 하는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진료를 펼칩니다. 멀리서 와서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해주니까 친절하고 좋네요. 이 사업은 봉화군이 농축산부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투입하고 의료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병원 갈 시간을 내기 힘들다 보니 주민들은 마을로 찾아온 의료진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농촌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분들께서 각자 시간을 내주셔서 각각 농촌 마을을 찾아와서 진료를 봐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날 봉화군 춘향면의 한 마을회관. 박형국 봉화군수가 주민들과 한자리에 앉아 생활 속 고충을 듣습니다. 밭에 올라가는데 여기 길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가쁘게 닦아놔갖고요. 차를 몰기도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방도 쓰기 좋게 좀 해주세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는 물론 오래되고 좁은 마을회관 주방을 늘려달라는 요청까지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생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꼭 대피해달라는 당부사항도 군수가 말하니 더 설득력 높게 전달됩니다. 봉화군에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은 지금까지 60개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군은 연말까지 관내 157개 행정리를 빠짐없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10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난 취약지를 또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와 문화 혜택은 물론 군정 참여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농촌과 산간벽지의 어르신들.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농촌 지자체의 맞춤형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질문이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궁금증에서 수업이 시작되고 그 질문이 또 다른 탐구로 이어지는 새로운 수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 후3국의 통일 과정이 담긴 교과서 내용을 읽고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열심히 탐구 활동에 나섭니다. 질문 수업은 일반 수업보다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많아서 더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약간 교류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살짝 이해력도 늘고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대답하기 위해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수업의 핵심.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적극성이 늘어나고 이제 궁금해한다, 탐구하고 싶어한다, 약간 이런 점들이 좀 가장 큰 차이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수단으로 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공부를 주도성 있게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나 일상에서 떠오른 궁금증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탐색하는 질문 공책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수업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도입돼서 4년도에 공격적으로 시작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고 결국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그게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배움인 질문이 넘치는 교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존중받고 탐구가 생활화되는 배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40여일을 앞두고 경주에 상주하며 현장 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7일 경주 에이펙 현장에서 추진 상황 점검 회의와 현장 도지사실 현판식을 열고 행사 준비에 막바지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4시간 의료지원단과 교통수송특별본부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지사는 에이펙을 통해 경제와 관광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작은 서비스 하나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제한급수가 길어지면서 일부 시민들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정보 제공마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가뭄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순방 이후 강릉을 방문한 겁니다. 가뭄 상황 브리핑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급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10% 떨어지면 바로 시간 제한급수. 하루 쉬고 하루 하든 아니 시간. 그러면 안 돼요. 낮 시간을 하고 출퇴근해야 되니까. 출근 퇴근 이거 하고 밤에 통하든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강릉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급수에 돌입했고 이 조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거의 이 티슈 갖다가 닦고 화장만 대충 하고 그러고 가고 와서도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하고 물이 없으니까. 갑작스런 제한급수로 당황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손 씻는 거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실제 화장실 변기 내는 물도 없어가지고 생수 갖다가 붓고 그랬어요. 근데 시에서는 미리 공지도 안 해주고 생수를 줬으면 저희가 그걸로 갖다 대체할 수도 있었고 조금 그런 처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초반 대응할 때. 네, 너무 어려웠어요. 아파트마다 제한급수 방식이 달라 시민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수기, 비데, 세탁기, 보일러 등 수돗물을 쓰는 가전제품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수 시간을 모른 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13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오전 오후 3시간씩 모두 6시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단수를 경험했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오면 씻을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며 물절약에 나서지만 정작 집에서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듣고 소통을 해가지고 절수를 하고 단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한 6시에서 8시 2시간 틀어주고 1시간은 10시 후에서 11시까지라든가 11시에서 12시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강릉시는 지난 15일 도암댐 비상방류 검증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환경부가 이미 도수관로에 15만 톤 수질 검사를 마치고 20일부터 강릉시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가 추가 검증에 나선 겁니다. 지금 15만 톤은 1급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자료표를 바라보면 2급수의 인이 좀 높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거 포함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잘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릉시의 추가 검증 결정에 일부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불편을 줄이고 어떤 그런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가 선진 행정과 선제 행정을 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상황을 공유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릉시는 곧 비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뭄 이후 시민들에게 발송한 재난 문자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경북자동차 전문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10월 1일까지 지역별 일정에 따라 김천과 도청 신도시, 구미 포항에서 4천여 대를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